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 테슬라 택시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게 처음에도 물어보신 분들이 계신데, 이게 제가 제대로 안 타보고 장단점이나 뭔가를 얘기하면 혹시 또 그분들이 구입하는 데 있어서 잘못 결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그냥 물어보시는 분들은 제가 댓글을 달아드렸지만, 이게 실제 구입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제가 안 타봤는데 얘기 드리면 좀 애매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최대한 빨리 타보자. 컨텐츠로 찍기 위해서, 네, 마음대로 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타보고 이 정도면 뭐 어느 정도 이제 분명하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실제 구입하시려는 분들에게도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정도까지 탔습니다. 일단 한 10,000km에 한 달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현재 한 13,000km 탔고 이제 한 달하고 한 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뭐 대략 장단점을 다 파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첫 시작을 해봅니다. 이게 또 차량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게 불편하면 제가 별도 채널에서 새롭게 만들어서 그쪽은 테슬라 택시만 이야기를 하거나 하고, 아니면 뭐 여기에서 잡탕으로 이렇게 계속 하는 게 편하시면 이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관심 없는 분들에게 계속 이 차를 얘기하는 것도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요게 일단 제 차량입니다. 색상은 이제 스페이스 그레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마른 그레이인데 짙은 남색 같은 색상입니다. 이게 공짜색이에요. 당연히 공짜색이니까 이걸 했고, 흰색이나 검정이나 뭐 다른 색상들은 다 비용을 추가로 내야 됩니다. 근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중형 택시에 색상 제한이 없습니다. 뭐 검정을 하든 흰색을 하든 뭐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모범 택시가 거의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공짜 색상 이걸로 한 것이죠. 아마 중고 가격 생각하고 중고로 팔 때를 생각하면 흰색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색상이 흰색이니까요. 자, 요거고, 그 다음 썬팅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낮에도 하지만 야간에도 하는데, 야간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썬팅을 하지 않았을 때 훨씬 편하겠죠. 안전하고. 그래서 썬팅을 하지 않았고, 덥지 않냐? 조금 낮에 해 쨍쨍일 때는 조금 덥긴 한데 그래도 참을 만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고, 천장에만 뭐 이렇게 가림막으로 가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썬팅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고 있고 괜찮아요. 그 다음 가격 뭐 이런저런 얘기를 또 이제 쭉 해보죠. 참고로 요거 이제 여기 사진은 혹시 불편하실 분 계실까봐, 여기가 상상 플랫폼이라고 인천의 거대한 문화복합 어떤 단지입니다. 거기 부둣가에 엄청나게 큰 부지라서 차 한 대도 없습니다. 주변에. 거기에 그냥 손님 내려드리고 잠깐 세워놓고 찍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씩 얘기해보죠. 만족하냐? 만족합니다. 저는 아마 이제 택시는 테슬라 차량으로만 대폐차를 계속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차량은 지금 올 겨울에 지나보고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걸 내년 한 8월, 9월, 그러니까 한 1년 2개월, 1년 3개월 바짝 최대한 많이 타고 대폐차를 해버리는 거. 요거 한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1년 2개월 타고 바꾸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걸 계속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달렸냐면 올 겨울이에요. 과연 이게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400km 공식으로 400km고 실제 430km 안내가 뜹니다. 근데 거의 430km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30km는 충분한 것 같고, 문제는 겨울이 되면 한 300km 초반까지 내려가겠죠. 그 겨울에 어떨까? 그걸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배터리이고, 그때를 경험해보고 한 300km, 한 320, 330만 나와주면 계속 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300km가 안 나와주면 조금 겨울에 일을 하는데 고달프겠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중장거리 고속으로 많이 달려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는 오히려 그게 손해거든요. 그래서 겨울을 놔보고 애매하다, 조금 아쉽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테슬라 모델 Y에 롱레인지 후륜이 나옵니다. 그건 3원기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가 530km까지로 나오거든요. 그걸로 내년에 한 8월, 9월에 대폐차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 요거를 한 18만, 19만까지 바짝 타고, 그러면 뭐 돈이야 충분히 많이 벌었으니까 19만 탔으면 1년 2개월에 19만 타면 돈은 박자 벌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한 중고간가 1,500, 2,000 감안하고 바꿔버리는 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겨울 이 정도 괜찮은데 라고 하면 계속 가는 건 그런 생각입니다. 여튼 이제 저는 아마 이 테슬라 차량으로만 대폐차를 계속 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막 사용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좀 차이가 있긴 있어요. 일반적인 차는 뭐 버튼들이 다 있고, 대략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 비슷하죠, 구조가. 그러니까 뭐 이걸 저걸 바꿔도 대충
익숙해지는데 뭐 1, 2주면 다 끝나는데 확실하게 이건 모니터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메뉴들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초반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적용하고 메뉴가 뭐 어디 있고 이런 게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어르신들도 다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일반적인 스마트폰 쓰실 수 있으면 그냥 시간의 문제지 적응하는 건 어렵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기능적으로는 뭐 기존의 일반적인 자동차보다 더 좋은 것들도 있고 아쉬운 것들도 있고 만족하는 것들도 있고 불편한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단이 있어요. 근데 제가 택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구매 가격 4,999만 원 얘기 드렸고 일반적으로 구입하면 한 4,799만 원 정도, 4,700만 원대에 구입이 가능할 겁니다. 다만 이제 환율 때문에 이제 조금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감안하시고 그다음 하반기에 요거보다 저가 버전이 나옵니다. 모델 Y 스탠다드라고 해서 한 4,200에서 4,400만 원대에 좀 옵션 좀 많이 빠진 차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저렴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택시로는 그게 더 맞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주행거리가 난 필요해 그러면 하반기에 나올 롱레인지 3원기 배터리 그걸 구입하면 한 530km 인증은 이미 나왔습니다. 530km대로 인증이 나왔고 그래서 그걸 구입하셔도 되고 그래서 구입하려는 데 있어서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은 하반기에 이제 그 두 차량이 나오면 거기에서 고민하시면 좀 더 맞는 걸 선택하실 수도 있다. 가격도 오히려 싸지고 싼 버전과 비싼 버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FT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중국산은 FT가 안 되고 미국산은 FST가 됩니다. 미국산은 한미 FTA에서 미국에서 인증을 받은 차는 그 차량의 기술이 한국에서 그대로 별도의 한국에서 뭐 검사나 제한을 받지 않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미국산들은 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산 테슬라 차량은 모델 S 그다음 사이버 트럭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다 1억이 넘습니다. 너무 비싸죠. 그 다음에 S와 X는 단종이 됐어요. 이미 미국에서도 이제 생산이 끝났고 단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생산해 놓은 것들 중에서 다 정리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멀지 않아 이제 판매나 인도 같은 것들이 다 끝나겠죠. 그러면 이제 사실상 택시가 되는 건 사이버 트럭밖에 없는데 이건 픽업 트럭이에요. 그래서 이건 택시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택시가 되는 차량은 멀지 않아 구입할 수가 없어지고 그냥 중고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격도 1억 이상이니까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지금 4천만 원, 5천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이 모델 3 혹은 좀 긴 버전 Y 같은 6천만 원대까지의 차량들은 다 중국산이기 때문에 FT가 안 됩니다. 그럼 FT 언제 해줄까요? 자, 이건 몰라요. 누구도 모르죠. 근데 제 느낌은 진짜 좀 심하면 한 7년, 8년까지도 안 해줄 수 있다. 자, 2027년, 2028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7, 8년 뒤까지도 정부가 안 열어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 이 4천만 원대 차의 FT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월 이용 비용이 15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차량이 15만 원이면 사실상 그냥 한국 시장은 초토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기아차 자동차 판매량 그냥 다음 달에 바로 절반 미만으로 폭락을 하는 거예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박살나는 겁니다. 이 정도 차에 월 15만 원 내고 자율주행까지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현대기아차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했는데 지금 끝판왕을 내놔버렸으니까 무섭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현 정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이걸 영원히 허락을 안 해줄 수도 있다. 안 열어줄 수도 있다라고 또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건 감안하고 타셔야 된다. 혹시 테슬라 이 모델 Y나 이걸 구입하시려고 하시더라도 앱은 영원히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구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파급력이 너무 크다. 그럼 지금 앱 되는 택시는 지금 그 인천에 청라의 기사님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그 유튜브 하시는 Y님 계시고 그다음에 그 모델 그 문이 위로 열리는 거 그것도 뽑은 기사님 서울 기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전국에 보면 3대 정도의 앱이 되는 택시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고 사실은 좀 부담이 된다. 일반 택시로 하기에는 라는 겁니다. 그다음 부가세 완금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좀 애매하죠. 이게 결국 우회해서 받기에는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차를 나중에 받습니다. 자동차를 등록하고 난 다음에 차를 받게 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등록할 때 조금 택시로 등록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택시를 신차로 등록하려면 일반적인 자동차 서류에 추가적으로 한 개가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미특기 검증 서류입니다. 근데 우리는 차를 나중에 받기 때문에 미특기 검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그 미특이 검증 서류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자동차를 택시로 등록하려고 하면. 결국은 일반으로 등록하고 택시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으로 전환을 해버리면 문제가 그거예요.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고 하면 택시로 출고한, 그러니까 임판 상태에서 택시로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우리는 임판 상태에서 택시로 등록을 못 하다 보니까 부가세 환급에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반으로 등록하고 바로 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실패했고, 여러분들이 혹시 도전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각자 한번 알아서 도전을 해보십시오. 제가 알아본 바에서도 지금까지 테슬라 그 3나 Y 같은 경우를 택시로 바로 등록해서 부가세 환급받은 사례가 아직 들은 기사님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해본, 수소문 해본 기사님은 모두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려놓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도전은 해보지만 혹시 뭐 되면 좋고 안 돼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좀 크죠. 만약에 이것만 부가세 환급만 되면 4,999만 원에 만약에 보조금 받고 4,700 구입하고 그다음 400만 원까지 까버리면 한 4,200, 4,300만 원대까지도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잘 팔리겠죠. 근데 애로사항이 있다. 자, 그다음 좀 현실적인 거. 손님이 문을 열 수 있냐? 이거 저도 걱정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이게 아이오닉 5보다 더 편합니다. 자, 아이오닉 5도 이렇게 도 캐치가 잠겨 있죠.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가 전동식으로 나오는 거죠. 아니면 손님이 눌러서 열어야 돼요. 근데 손님이 눌러서 여는 건 거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기사님이 차문 여는 버튼을 누르면 그 손잡이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오닉 5 탈 때 항상 손님 앞에 서면 버튼을 눌러서 손잡이를 빼줬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기사님이 현대기아차에 손잡이 그런 형태가 된 건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하실 겁니다. 거기 막 스티커 붙여놔도 대부분의 손님이 몰라요. 그래서 근데 심지어 아이오닉 5나 현대기아차는 이게 전동식이에요. 실내에서 열린 버튼 누르면 손잡이가 튀어나와요. 근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모델 Y는 이게 완전 수동식이에요. 뭐 그게 전동식으로 손잡이가 젖혀지고 열어지는 그게 없습니다. 무조건 밖에서 수동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엄지를 집어넣어서 누르고 나오면 그걸 당겨야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이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손잡이가 있습니다. 뭐 국내 쿠팡에도 팔고 알리에도 파는데 그 손잡이를 붙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한 달 초반 정도 운행을 하면서 한 100여 아니다 한 4,500명 이상의 손님을 모셨겠죠. 근데 이 중에서 문을 못 연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문을 못 여셔서 제가 이렇게 뭐 창문을 열고 설명을 해드리거나 뭔가 해드린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외부에 손잡이를 붙여놓으니까 손잡이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운전석이랑 뒤쪽은 달지 않고 어차피 이 문은 내가 열 거니까 달지 않고 오른쪽에 조수석과 조수석 뒤에 문만 그 손잡이를 달아놨어요. 일단. 근데 손님들이 너무 잘 여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써보니까 너무 편해. 기존 같으면 손가락 집어넣어서 누르고 당겨야 되는데 내가 짐이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그럴 때 그냥 손잡이가 있으면 그냥 손가락 하나 걸쳐서 당겨버려도 열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너무 편한 것 같아서 운전석이랑 운전석 뒤쪽도 다 이거 붙였습니다. 손잡이. 그래서 이중으로 된 그 스티커로 붙이는 그 손잡이를 붙이면 아무런 문제 없이 손님들이 손잡이 문을 잘 엽니다.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 한 달 지났는데 딱히 뭐 떨어지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보다 훨씬 이렇게 오래 테슬라를 운영하신 기사님들도 뭐 대부분 이거 뭐 떨어지거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걸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손잡이 문 여는 거 걱정할 필요가 1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승차감이 나쁘다. 이게 카페에 보면 뭐 테슬라가 승차감이 나빠요. 그걸 손님 모시는 건 뭐 손님에게 굉장히 뭐 돈 받기도 미안하다 뭐 그런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요건 제가 인증을 하려고 요걸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카카오죠. 카카오의 제가 최근의 평점입니다. 5점입니다. 뭐 카카오야 뭐 아무래도 평점 받는 숫자가 적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합시다. 요건 우버입니다. 우버도 제가 지금 최근에 500개 기준으로 5점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달 한 초반 운행을 하면서 한 3,400명 이상 손님을 모셨어요. 근데 그렇게 손님을 모시면서 카카오랑 우버랑 지금 모두 5점 만점입니다. 그러면 굳이 뭐 승차감에 대해서 얘기 안 드려도 되겠죠. 만약에 손님이 그렇게 불편할 정도,
요금을 받기가 미안할 정도의 승차감이었다라고 하면 애초에 뭐 카카오야 몰라도 우버는 이렇게 점수 절대 안 줍니다. 뭐 조금만 뭐 있어도 손님들이 적극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카카오, 우버 모두 5점 만점인 걸 보면 적어도 승차감은 충분히 만족스럽다. 물론 그런 게 있겠죠. 승차감은 조금 불편하지만 뭐 기사의 친절이나 운전이나 다른 부분들이 만족스러울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테슬라 차량에서 가장 걱정하셨던 게 두 개죠. 뒷자리의 승차감 첫 번째. 두 번째는 회생 제동으로 인해서 승객이 불편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지만 안 타보신 분들이죠. 저도 솔직히 걱정은 했어요. 근데 막상 한 달 초반 운행하고 뭐 수백 명 이상 손님을 모셔보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도 5점 만점 평가 만점입니다. 카카오, 우버 둘 다 5점 만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 정도의 점수는 몇 분 없으시죠. 오히려 더 편하다고 얘기하는 국산 전기차나 국산 자동차 운행하셔도 이렇게 둘 다 5점 만점인 분들은 별로 없으시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테슬라의 차량에 뭐 회생 제동이나 그 다음에 뒷자리 승차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이 될 게 없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고 뭐 제 주장을 하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거보다는 이걸로 객관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과연 국산 전기차나 국산 자동차 중에서 두 개 다 5점 만점인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아마 극히 적을 겁니다. 그래서 승차감 혹은 회생제동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이게 회생제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기존 차 같으면 이게 한 가지만 있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감소됨으로 하면 어느 정도냐면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있죠. 거기에서 회생제동 1과 2 사이 정도의 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 아이오닉 5 기준으로 회생제동 1로 놓으면 거의 일반 자동차와 비슷할 정도로 크게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거든요. 근데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브레이크 쓰기 싫어서 회생제동 2, 3, 아이페달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감소됨으로 쓰면 회생제동 1과 2 사이 한 내가 느끼기에는 한 그 현대기아차의 회생제동의 1.2, 1.3, 1.5도 안 돼요. 한 1.23, 1에 가까운 조금 더 강한 정도 회생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앞에 신호등 있을 때 쭉 악셀 밟고 가다가 그냥 발을 떼요. 그러면 쭉 미끄러지듯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회생제동이 약하게 걸리죠. 자, 그렇게 운행해요. 근데 그렇게 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계속 수백 명의 손님을 모신 거예요. 그렇게 편하게 운행을 해도 지금 다 5점 만점이잖아요. 만약에 이분들이 좀 불편하고 회생제동 울렁울렁거렸다라고 하면 다 5점 만점을 주셨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결론은 승차감 이런 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자잘한 이야기들은 또 하나씩 영상 찍으면서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쭉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